밥 먹고 갑자기 너무 졸려서 깜빡 잠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순간은 몸속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경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던 식사 후 습관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던 노원에 사시는 77세 최병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병호님은 식사 후 소파에 잠깐 기대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져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신 겁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오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식사 직후에 몸을 눕힌 습관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이와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줬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위험한 습관들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만나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 2주만 실천했을 뿐인데 마치 20년 전에 건강을 되찾은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시며 복지센터에서 건강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버리고 꼭 지켜야 할 습관들을 통해 앞으로 20년 건강을 보장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일 건강한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큰 건강 정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식사 후 졸음과 나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배불러서 오는 졸림이 아니라 우리 몸속 어딘가가 정확히 경고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는 상대적으로 휴식 상태가 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은 이 변화에 금방 적응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이 둔해져 더 깊은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흰 쌀밥, 국수, 떡, 달달한 디저트. 이런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오른다면 식사 후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갑자기 과도하게 나와 다시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면 반응성 저혈당이 오죠. 그 결과는요? 뇌가 멍해지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심하면 식사 후 기억력 저하까지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의 68세 송정자 여사님은 식사 후 드라마를 보면 항상 중간에 잠이 드신다며 오셨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은 괜찮지만 식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가 1시간 후 80까지 뚝 떨어지는 소위 롤러코스터 혈당이었죠. 그동안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는데요. 사실 이건 당뇨병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식후 졸림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눈꺼풀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소파로 끌려가듯 눕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나는 식후 몇 분 안에 졸음이 오는지 남겨주세요. 곧 이따가 절대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식후 행동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왜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감소해서 음식물 분해가 지연되고 위장 운동성이 저하되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요. 식도 관략근도 약화되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젊었을 땐 피자 한 판 먹고도 거뜬했지만 60대 이후엔 같은 양, 같은 습관이 병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행동 하나가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졸림은 이제 내가 늙었구나 가 아니라 이제 내 몸을 좀 달리 다뤄야 할 때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졸음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사 후 졸림 증상, 사실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식사 후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식후 행동 5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젊었을 땐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위험해졌는가? 에 대한 명확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꼭 실천해야 할 식사 후 황금 루틴과 상황별 맞춤 습관까지.
차례대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2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건강을 지키는 습관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심각해요. 식사 후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식사 후 이 5가지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딱 10분,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10년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눕기나 잠들기입니다.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며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심장 기능 약한 노인이 식후 바로 누웠을 때 심부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68세 박정자 어르신은 점심 후 누운 습관을 그대로 하시다가 자다가 숨소리가 이상해져 가족이 응급실에 이송했는데 결과는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심장이 위 내용물과 수분을 버티지 못한 결과였어요. 두 번째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소화 중인 위장에 혈류가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 뇌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전환시켜 사고를 유발합니다. 70세 윤석진 씨는 식사 후 바로 등산 중 뇌졸중이 발생했는데 병원 의사 소견은 식후 혈압 급상승과 탈수 상태가 겹쳐 뇌혈류 장애였습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샤워나 욕탕 목욕입니다. 식후 혈액이 위장에 몰려 있어 피부혈관이 확장되면 저혈압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심장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에요. 73세 김인순 여사님은 식사 후 반신욕 중 의식을 잃고 낙상했는데 CT 결과 미세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 속 과당과 수분이 식사 음식물과 섞이면 발효가 일어나 가스팩만이 생기고 위압력이 상승해 위벽 손상을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 약한 분에겐 과다 칼륨 축적으로 심장 정지 위험도 있어요. 65세 방경수 씨는 식후 과일 3종을 꾸준히 섭취하다가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아 결국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식도 관략근을 마비시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을 거쳐 뇌출혈을 유발하고 식후엔 니코틴 흡수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합니다. 69세 정복남 씨는 식후 흡연 후 3개월간 폭통을 무시하다가 내시경 결과 위궤양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해 수혈을 3회나 받았습니다. 지금 실천 안 하면 10년 뒤 크게 후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 중 혹시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이 있었나요? 댓글에 하고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위험한 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식사 후 꼭 해야 하는 생명을 지키는 습관들도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왜 60대 이후엔 식후 행동이 위험할까요? 선생님, 예전엔 고기 먹고 바로 낮잠 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밥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눈이 감기고 제 몸이 왜 이러는 걸까요? 70대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입니다.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습관들이 60대가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노화된 몸의 과학적 변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는 젊은 시절의 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청춘기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 밀가루, 과일을 다 소화시켜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위는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 소화 효소도 감소하고 음식이 더 오래 위에 남습니다. 위의 근육도 느려져서 위 배출이 지연되고 복부 팽만, 가스, 속쓰림이 자주 생깁니다. 실제로 대전 68세 정성규 씨는 예전처럼 삼겹살을 먹고 20분 낮잠을 자다 밤에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식후 눕는 습관과 약해진 위장이었습니다. 과도한 위 팽창이 횡격막을 압박해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검사 결과 위산 역류로 인한 소화성 협심증 증세까지 왔던 겁니다. 둘째, 자율신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사 후 졸림, 멍함,
집중력 저하는 단순히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 모드로 전환되죠. 젊을 땐 이 전환이 빠르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신경 반응이 느려지고 민감성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후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줄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걸 방치하면 식사 후 저혈압이 실신, 낙상,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반응이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식사를 해도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그에 반응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급격한 저혈당이 이어져 졸음, 어지러움, 불안감이 동반됩니다. 수원 70세 방순자 여사님은 식후만 되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식후 반응성 저혈당이었어요. 이게 노화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 나이 되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넷째, 간과 신장 기능도 함께 느려집니다. 음식물의 대사와 배설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도 60세 이후에는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은 당, 지방,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장은 과도한 염분, 과일의 칼륨, 단백질, 부산물 등을 배출하는 데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60대 이후엔 식사 후 평소처럼 담배 한 대, 찬물 한 컵, 단 과일, 이 모든 것이 간과 신장에 급격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즉각적인 증상이 없어도 그 하나하나가 내 몸속 장기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확인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 안에 졸음이 쏟아진다. 식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스트림이 계속 난다. 밥 먹고 나면 다리가 저리거나 숨이 가쁘다. 식후마다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된다. 위 증상이 있다면 당신의 몸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젊을 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건 위험합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장은 더 이상 30대의 위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도, 간도, 신경도 이제는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식사 후 눕지 않는 것, 걷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일 겁니다. 댓글로 내 몸도 이제 달라졌네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좋은 습관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밥 먹고 딱 10분 이렇게만 하세요. 선생님, 밥만 먹고 나면 속이 꽉 찬 것 같고 트림이 계속 나요. 식후에 걷고 싶어도 다리가 무거워서 그냥 앉아만 있게 돼요. 이런 말씀 어르신들께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결국 병을 부릅니다. 여러분, 식사 후 10분은 그냥 배부른 시간이 아니라 몸이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좋은 습관은 그냥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수십 명이 이 5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심장 수술을 미뤘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이성희 여사님은 늘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팽팽하다고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식후 10분 안에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분간 마사지해 보세요. 한 달 후 이 여사님이 다시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아침 배변이 자연스럽게 되고 식사도 소화가 쏙쏙 돼요. 복부 마사지는 장 운동을 자극하고 가스를 줄이며 변비는 물론 내장 지방까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따뜻한 손으로 돌리듯이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산책입니다. 70세 윤인규 어르신은 매일 식후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셨어요. 하지만 혈당은 높아지고 체중도 늘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제가 권한 건 딱 10분 걷기였습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지나 마트 한 바퀴 돌듯 가볍게 걷기. 2달 후 윤 어르신의 공복 혈당이 145에서 102로 떨어졌고 다리 힘도 돌아왔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는데 당뇨 약을 줄일 줄은 몰랐어요.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막고 심장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단, 식후 바로가 아닌 15분에서 20분 후에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식사 후 물 대신 차를 마셔보세요. 특히 생강차, 보리차, 유자차, 매실차, 쑥차 같은 따뜻한 차는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가스를 줄이며 소화효소 작용을 도와줍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옥 여사님은 식후엔 무조건 냉수를 드셨습니다. 시원하잖아요. 하지만 위장에 부담이 가고 식후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죠. 이 여사님께 냉수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드셔보세요 했고 3달 뒤엔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의 차 한 잔이 위와 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앉는 자세입니다. 밥 먹고 나서 무릎 꿇고 앉거나 몸을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앉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건 위를 눌러서 소화를 막는 일입니다. 식사 후엔 무조건 허리를 세우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위장 근육도 약해져서 조금만 압박을 줘도 더부룩함, 속 쓰림이 생깁니다. 광주의 66세 최형철 씨는 이것 하나만 고쳤습니다. 앉는 자세 바꿨더니 약 없이도 소화가 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를 조이지 않는 복장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지가 꽉 조이거나 벨트를 느슨하게 하지 않으시면 위는 그 상태 그대로 쥐어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허리 부분 꽉 조이는 고무줄 바지나 속옷은 식후 이산 역류를 유발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73세 고영자 여사님은 식후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프다며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원인은 위장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식후에도 꽉 조인 허리 복대였습니다. 식후 1시간만큼은 복장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85세의 저는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보세요. 이 5가지 습관은 60대 이후 우리 몸을 병이 아닌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입니다. 댓글로 나도 이 중 뭐뭐를 실천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습관들이 젊었을 땐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더 확실하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60대 이후 식후 행동, 상황별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엔 뭐가 달라야 할까요? 아침은 보통 위장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격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드신 후 급하게 외출하는 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아침엔 이렇게 하세요. 식사 후 15분 동안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허리 펴고 호흡을 10회 정도 해주세요. 급하게 양치하거나 샤워하는 건 금물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햇빛 쬐기 정도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후 바로 뭘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을 나눠주세요. 점심은 외출이 잦은 시간입니다. 점심 후 외출이나 약속이 많다면 걷기와 소화 관리의 타이밍을 반드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분 후 외출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시고 차가운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5분이라도 실내 걷기를 먼저 하고 나가세요. 마사지는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허리 세우기는 필수입니다. 70세 최동근 어르신은 점심 약속 직전까지 앉아 있다가 택시 안에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이유는 식후 혈압 급감과 체위성 저혈압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저녁은 위장 기능이 가장 느려지고 당 대사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바로 눕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녁 루틴은 낮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 식후 습관을 추천드리면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시고 세수하시고 산책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20분 산책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은 앉아 있다가 수면 준비를 하세요. 숙면을 위해선 차가운 발 씻기는 금물이고 미지근한 물로만 해주세요. 혹시 저녁 먹고 바로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시는 분 계시죠? 그게 위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 겸 식후 바로 차 마시면 위에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커피나 탄산은 해롭지만 보리차, 생강차, 매실차는 도리어 소화를 돕습니다. 단 뜨겁지 않게 드세요. 산책이 힘든 날엔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창밖 보기와 앉은 채 다리 펌프 운동, 손목 회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을 살려서 충분한 대체가 됩니다. 더부룩할 때 마사지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심한 속쓰림, 소화 안됨, 속 메스꺼움이 있을 땐 금물입니다. 이땐 마사지보다 가벼운 호흡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복부를 조이지 말라고 하는데 속옷도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특히 밴딩이 강한 속옷, 복대는 식후 2시간간 금지입니다.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식후 루틴이 아무리 좋아도 식사 자체가 불규칙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배가 안 고파서 점심은 안 먹었어. 그냥 식빵 한 장으로 때웠지 뭐. 오늘은 귀찮아서 라면 끓여 먹었어.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 끼니가 불규칙해지고 혼자 대충 먹는 날이 반복되면 몸은 금세 무너집니다. 왜 불규칙한 식사가 위험할까요?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당이 떨어졌다가 급하게 폭식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빈속에 위산만 쌓이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넘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결국 노쇠와 치매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만수 어르신은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엔 컵라면, 저녁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 후 이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체중이 15kg이나 빠지고 근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한 단백질 결핍과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만 지켜보세요. 하루 3끼 시간 맞춰 드세요. 생체 리듬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국만 말고 반찬도 함께 드세요. 힘들 땐 우유, 과일, 견과류 같은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하시고 가능하면 가족, 친구와 같이 드세요. 혼자 먹는 끼니가 계속되면 무기력과 우울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72세 황윤자 여사님은 하루에 커피 2잔, 떡 1조각이 전부였어요. 귀찮아서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자주 거르셨죠. 그러다 어지럼증, 탈수, 심한 피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백질 부족, 칼슘 부족, 빈혈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좋은 루틴도 제대로 된 식사 위에만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밥은 에너지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식후 루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한 끼,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습관과 식후 루틴을 다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져가며 먹어? 젊었을 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이제 와서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은 75세에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당뇨, 고혈압, 위장병으로 약을 7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오늘 말씀드린 식후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신 결과 지금은 약을 3가지로 줄이셨고 매일 산책을 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75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라도 허리를 펴고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세요. 10분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 후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식후 산책을 하시는데 처음엔 할머니 왜 맨날 걸어요?
라고 하던 손자가 이제는 할머니, 오늘 산책 안 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하세요. 건강한 습관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후 황금 루틴은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침, 점심, 저녁 맞춤법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훨씬 가볍고 당신의 장기는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식사 후 10분,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가지씩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안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저는 시간대 식후 루틴부터 실천할게요.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후 루틴을 해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건강한 식사,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모든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인물 사례이며 의학적 사실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